생방송 건강콜센터, 이번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아주 어리게 들리는데요.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전 42세입니다. 42세, 예, 네네. 한창 활동하실 때인데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 저는 2020년에 목 디스크 진단 받고,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허리 디스크를 진단 받았거든요. 근데 허리 디스크는 4번, 5번이랑 요추 5번, 편추 1번 약간 튀어나왔는데, 네. 이제 작년 12월부터 해서 그때 이제 한 5월, 6월까지는 허리 통증만 있어가지고 신경차단 주사 2회랑 꼬리뼈 주사 1회 받았고요. 네. 근데 7월부터 갑자기 다리 통증이 막 매우 어이구. 극심해져가지고 막 5분 이상 걷지를 못하고 막 전기가 오면서 막 찌릿한 통증이랑 네. 자결감이 심해서 오래 걷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달에 한 번 더 허리 신경차단 주사를 맞았는데 네. 그 병원에서는 이게 이렇게 다리가 아플 정도로 디스크가 심하지 않다고 그 말만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치료를 아유, 네. 지금 시술이랑 수술 제외하고는 다 해봤거든요. 뭐 네. 정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음. 그런데 지금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심해지고 있어요. 걱정이 돼서요. 예. 네. 상담하고 싶어서요. 네. 시청자분 통증이 점점 악화돼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저희 12월 달에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증상이 네. 악화되신 7월 달에 새로 네. MRI를 혹시 찍어 보셨을까요? 예. 7월 달에도 새로 MRI를 찍어 봤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하시던가요? 예, 거의 똑같다고 하셨어요. 12월 달하고 큰 차이는 없으시다. 네. 근데 다리는 원래 없던 다리 증상이 새로 생기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처음에도,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이제 디스크 MRI 찍을 때도 이제 햄스트링 쪽 통증 때문에 네네. 디스크를 의심해서 MRI 찍었던 거였는데 그때는 이렇게 경미한 증상이었고 네네. 한 7, 8월쯤부터 해서 막 매우 심한 그 통증 때문에 지금 거의 누워서만 지내고 있거든요. 아이고. 앉으면 허리가 너무 아프고 막 걷지를 못하니까. 네. 그럼 허리 지금 다리 통증이 심하신데요. 신경 차단술을 처음에 받으셨을 때는 효과가 좀 있으셨고 다리 통증 생기고 난 이후에는 효과가 없으신 건가요? 사실 처음에도 효과는 없었는데 네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또 지난달에 한 번 한 거였거든요. 근데 좀 역시나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없으셨어요? 예. 그래서 신경 차단술이 저희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치료로 똑같은 주사 시술 중에는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병원에서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시술이라도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네네. 이거는 그 주사 치료 이상으로 뭐를 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고 그 영상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네. 느끼는 아이고. 통증은 매우 큰데 그래서 네네. 답답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진상으로 저희가 보통 디스크 돌출이 되는 경우가 이제 신경이 지나는 통로 쪽으로 디스크가 주로 이제 전형적으로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가끔씩 그 통로 말고 통로 바깥쪽 우리가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 쪽으로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 더 바깥쪽에서 이제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사진을 잘 봐주셨겠지만 혹시 이제 그런 네. 신경 쪽이나 신경 구멍 쪽이나 신경 구멍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사진을 유심히 보면은 경험이 많지 않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증상은 악화가 있으신데 그 다음 단계 치료로는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거는 조금 약간 환자분은 일단 증상 완화가 일단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병원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거를 권해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증상은 계속 악화가 되고 있으신데 일단 그 다음 단계 치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생님께서 언급을 없으셔서 제 생각에는 조금 같은 사진을 보더라도 좀 못 봤던 것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을 때 좀 보게 되는 경우도 있으실 수가 그럼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다른
척추 전문가 선생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그런 네. 구멍 쪽에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디스크에 튀어나온 정도랑 증상 정도가 항상 정비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통증 때문에 많이 심하시다면 그 다음 단계 치료도 사실은 한 번쯤은 환자분하고 상의를 통해서 시청자분하고 상의를 통해서 이제 시도도 해볼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네.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네네. 네네. 그 이게 혹시 디스크가 아니고 뭐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있던데 그거일 수도 있는지 혹시 좀 지금 전형적으로는 뭐 네. 허리 통증 이후랑 디스크가 경미하긴 있고 이제 다리로 뻗치는 양상의 통증이기 때문에요. 사실 네. 다리 통증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허리 쪽에서 오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지만 혹시 시청자분 다른 그 지병이 있으신가요?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요. 그러니까 디스크 말고는 다른 지병은 없으세요? 예. 네, 다른 지병은 없으시고 통증 자체가 만약에 여러 가지 척추 질환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도 낫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다리 그 자체 말초 신경 쪽이나 다른 원인도 이제 2차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한 번쯤은 다시 그 다른 선생님 진단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네네네. 근데 제가 그 근전도 검사도 네. 했어요. 아, 네, 혹시나 하셨어요. 말초신경 네네. 이상 있나 했는데 네네. 그것도 이상 없어. 되게 아, 깨끗하게 그래요? 나왔고. 예. 근전도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들으셨어요? 네네. 그럼 그 병원도 지금 한 3군데 이상 다녔었어요? 네네. 다녔는데도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 얼마나 이제 답답하세요. 네, 영상으로 예. 이제 심하지 않다는 말씀만 네. 하셨어가지고 차단술 말고 다른 시술은 받지는 않으셨고요. 예, 아무도 그것까지는 할 그게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프니까 얼마나 많이 답답하셨겠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온 정도랑 이제 이제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니기도 그럼요, 하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주된 기전이 신경이 눌리는 것도 있지만 눌려서 생기는 염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속 아프시다 그러시면은 네. 단순 차단술보다는 성형술이라고 하는 게 약을 조금 더 우리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까지 가느다란 관을 밀어 넣어서 이제 더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다른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뭐 이렇게 여러 선생님 의견도 들어보셨는데 다 똑같다고 하시니 이렇게 약간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같은 그 사진을 보고도 선생님 경험에 따라서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됐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 65세요. 65세요. 아유, 네네. 너무 어리게 들려가지고, 예, 목소리가 아, 20대예요. 아니에요.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우리 그러면요, 권지웅 네. 원장님께 직접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저는요, 이 허리가 40대부터 그냥 갑자기 이렇게 뭐랄까, 뭐 종이를 줍는다든가, 이렇게 그냥 청소기를 돌린다든가, 그럼 이렇게 허리가 약간 뚝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제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냥 꼼짝을 못해요, 그 순간은요. 근데 네네. 그때 40대, 50대는 이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오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오는데, 그때는 병원 안 가고, 정신 좀 차리고, 좀 누워 있다가 하면 활동을 했는데, 네. 요 근래는 그게 오면은 활동을 못 해요. 그냥 아예 허리를 못 쓰고 꼬부리면 한번 일어서지를 못해요. 힘들게 허리 펴고 깐신히 서갖고 네네. 좀 걷고. 그래서 개인 병원에 갔는데요. 개인 병원에서 MRI를 찍었는데 빼도 아무 이상이 없고 디스크도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 뭡니까? 그러니까 물렁뼈가 약해서 이럴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냥 주사를 좀 맞고 왔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이 한의원 치료는 많이 했어요. 네네. 한의원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이 일반 병원을 가니까 그때 주사 맞고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제 지금 조금 허리를 이제 조금 펴고 있거든요. 지금 한 20일 됐어요. 어머니, 그래서 허리가 그 주사 맞고 조금 나아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네, 근데 디스크가 심하지는 않으신데 물렁뼈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어요. 디스크는 전혀 아니래요. 디스크는 아니고. 네. 어머니, 제가 MRI를 직접 보지 못해서 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이제 흔히 허리가 아프실 때는
디스크가 이제 돌출돼서 신경을 눌러서 아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디스크가 이제 신경을 누를 정도로 튀어나오진 않았지만 그 디스크 그 자체가 손상을 받아서 허리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께서 물렁뼈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엄밀하게 디스크가 물렁뼈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MRI 소견을 아마 보셨으면은 유독 그 문제가 있는 디스크가 새까맣게 MRI에서 보이는 걸 보여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저희가 이제 디스크 변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건 아니지만 디스크 내부가 많이 퇴행성 변화로 많이 망가지게 되면 그 쉽게 말해서 디스크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갑작스러운 이제 디스크에 힘이 가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런 통증이 돌발성 통증이 일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올해는 제가 이게 세 번째 왔거든요. 네네. 그전에는 몇 년 만에 왔는데 이게 이제 좀 주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거 전문 치료해야겠다고 병원을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이미 분명히 그냥 선생님 맞다는 지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찾지를 그래요. 못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말씀대로 아마도 이제 이런 디스크 변성 때문에 생기는 통증은 이게 반복되는 주기가 젊었을 때보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점점 잦아지시고요. 전에는 하루 이틀이면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좀 더 오래 걸리시고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그런 특성을 보이기는 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일단은 주사 치료를 받으셨으니까 일단은 좀 나아지시고 계시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이 앞으로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관리법은 이제 조금 더 전문가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점차 주기도 짧아지고요. 이제 통증이 좀 자주 나타난다 하시면은 이제 좀 방법을 바꿔 보셔야겠죠. 허리 전문, 척추 전문 보는 선생님이 계신 병원으로 잘 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60 하나입니다. 61세. 아버님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한번 말씀드려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운전을 좀 하면 한 시간 정도 하면은 그 우측 허벅지 밑으로 좀 땡기는 증상이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또 병원에 가서 그 MRI를 찍어봤는데 네. 그 척추관 협착증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게 많이 좀 좁아졌다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때 수술을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좀 일상생활하는데 아프고 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하는 건 아무 불편함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시술하는 방법 그런 거 없나 해가지고 좀. 네. 그럼 아버님 1시간 정도 운전하시는 거 말고 일상생활을 좀 오래 걷거나 하시는 데는 전혀 증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프지도 않고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운전만 하시면, 운전 1시간 정도 하시면 증상이 생기시고요. 예, 우측 그 허벅지 쪽으로 좀 땡기는 증상이 생겨가지고요. 우측 허벅지 쪽으로 당기는 증상. 아버님 그 운전하실 때 말고 의자에 좀 소파에 1시간 정도 이상 오래 앉아 있거나 하실 때는 어떠실까요? 소파에 앉았을 때도 그렇게 뭐 큰 증상은 없어요. 오래 앉아 있어서 소파에 앉아 있을 때는 괜찮으세요? 예, 예. 네. 그럼 아버님 그 협착증은 말 그대로 그 증상 치료가 일단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증상이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없으시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뭐 단계적인 치료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증상이 워낙 평상시에는 없으시니까 제 생각에는 운전하실 때만 증상이 반복된다는 거는 뭔가 운전하실 때 허리 쪽 협착증 증상을 좀 악화시키게 되는 뭔가 자세가 안 좋다거나 이제 그러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등받이 아버님 운전하실 때 등받이에 이렇게 충분히 기대서 운전을 하시나요? 네, 예. 네. 허리 쪽에 쿠션 같은 건 어떻게 넣고 계신가요? 아니면 안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리가 등받이에 기대더라도 허리 쪽이 조금 이렇게 꺼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운전하실 때 허리 쪽에 낮은 쿠션 같은 걸 대서 등받이에 기대시더라도 이렇게 허리가 쭉 펴지실 수 있는 자세를 한번 만들어서 운전을 한번 해서 증상이 어떠신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소파에 앉았을 때는 괜찮은데 운전하실 때만 그런다는 걸로 봐서는 혹시 이제 의자 자체가 너무 딱딱한 건 아니신지 그리고 의자의 높이가 소파랑 조금 달리 너무 의자가 너무 낮게 운전하시는 경우에는 다리가 또 너무 굽혀져서 그러신 건 아니신지 한번 그런 부분을 조금 점검을 하셔서 평상시에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좀 다른 점이 뭔지 이걸 좀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일단은 네. 수술은 당장은 고려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시술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주사 시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주사 시술 정도는 부담이 크게 없으시니까 그걸 맞고 운전하실 때 운전을 평상시에 오래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시고요. 예. 네. 그러시면은 사실 운전하실 일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시라고 그런다면은 굳이 시술까지도 뭐 꼭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으신데요. 운전을 오래 하시는 일을 자주 하셔야 돼서 이제 증상이 운전할 때마다 나타난다 그러면 조금 더 주사 시술이나 이런 쪽으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참 이렇게 협착증 진단이 나왔는데도 실제 통증이나 이렇게 경미하게 된다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초기에 잘 발견하셨고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되니까요. 단계적 치료법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 아쉽지만 전화상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죠. 척추 질환 그리고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허리, 목 건강, 척추 건강 잘 지키기 위한 조언 한 말씀 원장님 해주시지요. 네. 척추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으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네. 제가 걷는 운동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은 이제 허리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심폐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은 이 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운동은 사실 하루에 해도 1시간을 넘기기가 어려운 반면에 저희가 이제 깨어있는 시간 동안 대부분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자세를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는 우리가 허리를 곧게 펴시고 살짝 가슴이 약간 앞쪽으로 나온다고 생각할 정도로 허리가 곧게 펴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겠고요. 네. 특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데 꼭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기대서 이제 앉도록 하시고 등받이에 기댔을 때도 허리 쪽에 작은 쿠션을 받쳐서 등을 기대도 허리가 이제 쭉 펴지실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바른 척추 자세, 그 허리 자세, 건강을 지키는데 일단 자세가 첫 번째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 원장님이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 방송이 시간이 변경됩니다. 오후 4시 40분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4시 40분 여러분 찾아갈 테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